네, 이혜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선 7기의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우리 그 방향 설정이나 목표나 이런 게 설정됐습니까? 이제 공약 사업들을 지금 실행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건립 사업도 있고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뭐 처우 개선 사업이랄지 또 장애인, 뭐 여성, 노인 이런 활동 사업 이런 게 지금 공약 사업으로 다 내려왔었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민선 7기의 군정 비전, 군정 방향이 뭐 그 무주를 무주답게 국민을 행복하게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군정 지표를. 네. 국민을 행복하게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반을 단단히 잡아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크다는 건 인정하시죠? 네. 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죠? 네. 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실현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부딪혔을 때 실현이 되지 못할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뭐 다른 복지적인 이제 수혜 혜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해서든가 또 어떤 뭐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전에 우리 박찬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단체에 등에서 어떤 회관을 독립적인 회관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사회 협의체 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여러 환경에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단체 사무실조차도 이렇게 제공을 못해서 전전긍긍 그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각자 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단체, 보훈단체 뭐 이런 데서 각자 개별 이렇게 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게 향후의 운영이랄지 관리 체계에서 각자 독립 체계의 회관으로 짓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종합 회관을 져서 분양을 해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 등에서 지금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단체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각 분야별로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다 요구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기보다 일단 파악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개씩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통합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우리가 무주에 지금 시설물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시설물들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또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없고 전체적으로 시설물은 많아서 시설물 적자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우선순위를 좀 해서 한 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왜 민선 7기 사회복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4개년. 예. 그런 부분에서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사회 보장계획 용역에 거쳐서 이제까지 그냥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캐비넷에 넣어놓고 4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고 4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번 계획은 지금 4기잖아요. 4기. 네. 1, 2, 3기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이렇게 거쳐서 왔지만 지금 민선 7기가 출범이 되고 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그걸 같이
군수님 공약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사회복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내년 못지않게 올해 4기 계획은 지금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특히 실무 분과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지금 그 생각들을 모아서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안에 담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세밀한 검토와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이 나면 평가를 해야 되는가요? 근데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이행이 됐는가. 근데 용역 결과물이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그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기가 끝날 때쯤이면 정말 용역 결과물에 몇 %를 달성했다. 그런 게 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용역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 결과에 이행한다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정말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 네. 지금 이제 지역 주민, 각 읍면에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수막도 걸려 있고 한데 주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홍보 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수당은 이제, 아동수당 지원법이 9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9월 달부터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그 신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청 조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이제 8월까지 조사가 완료되면은 9월 21일부터 1인 1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득과 재산이 부합해야지만이 이제 이것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상위 10%는 거의 제외하고 거의 이제 아동 수당을 받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청 대상 아동이 신청이 누락될 경우가 이제 있을 것으로 사료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0세에서 6세까지 대상 아동을 리스트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홍보를 개별 홍보도 하고 신청 조사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개별 동료를 해서 이렇게 누락 없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해서 누락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역으로 이제 누락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동료해서 상위 10%만 제외하면 거의 90%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농촌은 다 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짐없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월 21일부터 9월분부터 지급이 되면 지금은 일단 신청 중이고 그러면 일단 추경이 성립돼야지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이거 국비가 많은 거죠? 이거는 일단 보조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 사업, 예, 국비 보조. 국비가 몇 %예요? 국비가 8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80% 국비 70%네요. 여기 계산해 보면 국비 70%고 도비 군비 합쳐서 30%인데 네, 그러니까 거의 국가 사업인 거죠, 그렇죠? 네, 국도비가 80%, 우리 군비가 20% 그렇게 그런 건데 국가 정책이니까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일단은 내려와 있어도 추경이 해야지 지원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본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작년부터 이제 계속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면 혹 부족분이 이제 지원 대상물 부족분이 있다면은 추경의 반영을 또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이 다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본 의원이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양성평등 양성평등 그 행사는 어디서 주관하는 행사죠?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군에서? 사실 이제 여성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네. 근데 매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왜 행정의 담당 계장님이 그 행사를 진행하시나요? 저희들도 그거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진행할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도 좀 네. 단체에서 네. 좀 주관해서 보라고 거진 이제 여성단체 간사가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사가 이거를 보던 다른 회장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근데 행정에서는 뒤에서 좀 그런 거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앞에서 당겨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너무 행정 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민 주도가 이렇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많습니다. 저희들도 희망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꼭 간사가 아니라도 다른 올해뿐만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물론 하면 더 잘하죠. 그러나 우리가 민이 더 잘하게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성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행정에서 주도를 해버리면 그 단체가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그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산하고 다 해야 되는데 많이 거들어주고 있잖아요.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자생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단체 협의회 자체가 여러 가지 여성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자생력을 가지고 단체가 좀 사회도 볼 수 있도록 그건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단체에서는 어떻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그런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건 아닐 텐데. 몇 번 건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답답하니까 솔직히 행정에서 그러니까 또 보고 그러는데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여성단체의 자생력이나 이런 부분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 행사도 그런 좀 다른 곳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양성평등을 위한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뭐가 있고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장애인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해서 우리 장애인 자급장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네, 두부하고 콩나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장애인 자급장은 원래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복지관 운영하면서 필요하다 싶어서 건물을 달아내서 만든 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그 장애인 자급장에 대한 대안이나 어떻게 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네, 가장 고민되는 게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 가장으로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기반 시설 확충하고 참여를 확대시키는 게 가장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그 시설을 하려면은 어떤 수익성을 보장하는 이런 시설이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 자급장을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죠. 아니 이제 우리가 직업재활 시설은 어떤 수익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품목 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많이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단체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많이 검토도 해보고 타 사례도 좀 선전지 견학도 해보고 그랬는데
참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좀 연구해서 이런 시설이 지금 일개소로서는 부족하고 사실 협소하고요.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제2의 장소에다가 지금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방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디누리 자급장 그 자체도 일단은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네. 지금 뭐 계속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그 협소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도 두부 콩나물 품목 말고 우리가 장애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나 장애인들이 사실은 바깥에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함으로써 그 장애인 그 한 분의 그 부분이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는 우리가 그 한 분의 장애인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장애인의 무주군의 인구수에 비해서 장애인이 지금 10%를 능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두부하고 콩나물 만드는 그 장애인 그 지금 반디누리 자급장도 뭔가 지금 확실한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들 일자리를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자급장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애인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든가 좀 뭐 어떤 장애인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네, 지금 사실은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특별하게 지금 결정을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특히 또 의원님들하고 또 의논도 함께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은 현대 반디누리 자급장 운영하고 있는 그거 해결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장애인 자급장에 뭔가 대대적인 어떤 우리 무주군의 그런 일자리, 사회 참여 지원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장애인 반디누리장에는 올해도 이제 뭐 콩나물 기기 등 이런 걸 지금 계속 기능 보강을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설물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농산물이나 이런 박스를 다 외부에서 가져오잖아요. 네. 그 박스 공장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이제 박스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검토도 하고 뭐 의견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현장에 그 선진지 또 시찰도 하고 이렇게 왔지만 그게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우리 도내 인근의 이제 무주진환 장수까지도 이제 흡수를 해서 그거를 생산을 해서 판단했을 때 이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수가하고 도저히 이게 맞추기가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그 사업은 어떤 제조를 필요하는 사업은 장애인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조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식품에 관련한 거를 하려고 보니까 식품도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헬스업이랄지 또 장애인들이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식품은 또 이제 구매 기피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정말 심각하고 가장 우선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기반이 우리가 무주군이 사회복지가 엄청 빨리 자리를 잡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에서 멈춰서 특별한 어떤 그 새로운 그런 것들이 없이 주변 인근 지자체에 밀려 있는 사실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면 장애인 자급장이나 보호자급장, 근로자급장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주군에서 부러울 정도로 잘 이렇게 추진되고 사업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그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들한테 발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박찬주 의원님께서 장애인 단체들 사무실 얘기하실 때 그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주변에서 기피하고 있다 이 말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다. 예. 이제 그 현실이 그래서 그 사회복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인식 개선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다. 그런 차원이 생각을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인식들을 개선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 임차를 하기 쓰기에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아인 협회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군수님 취임식에서 수화 공식 행사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아시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그거를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수화통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행사부서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좀 챙겼었는데 당연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안 하고 그 수화 이제 그 농아인들 회원들만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그 주변 뒤에서 지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남고요. 네, 그 뒤에서 이제 뭐 단체에서만 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큰 행사일 지금 때는 전체적으로 공식 행사 이런 데는 수화 언어를 하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쉽게도 앞에서 아니고 뒤에서 하고 있었다. 지금 농아인 협회는 청각장애하고 언어장애 같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지금 무주군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아장애가 언어가 13명 하고요. 청각이 371명, 한 400여 명 정도. 400여 명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분야도 적은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수화통역센터도 있고 수화통역센터가 그런 어떤 또 그 수화 언어를 계속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또 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거는 우리가 수어를 할 경우에 그럼 어떤 수당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그 시간별로? 거기에 이제 수화 통역할 분이 직원으로 하나에 고용돼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를 수어통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제 인건비 주고 고용하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아마 수당이나 이런 게 책정돼 있을 거예요. 별도로 수당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수화 방송으로 내보낸 생방으로 내보낸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수어통 의뢰를 하면은 와서 해줄 수 있어요. 전라북도 의회하고 전주시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의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혜영 의원.